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두지 않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두되, 그동안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만든 민정수석이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합당설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외침, 시대정신을 잃지 않고 할 일을 차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의 만행이 광주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역사적인 순간,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쬐며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봉욱의 설계로 오염되어 누더기가 될 뻔했던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독소 조항을 전부 도려내고 당론으로 확정지으며 진정한 개혁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 개혁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겉모습만 바꾼 제2의 검찰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한 설계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사법관은 이름만 바꾼 검사가 수사관을 지휘하는 구조로 검찰 특수부를 더 확장하는 계약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수작지를 완전히 걷어내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단일 구조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성호 장관 등이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존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 보안수사 요구권 유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뒷문을 열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지적했듯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순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퇴색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형식이 아닌 제도로 검찰의 독점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는 최근 검찰이 보여준 추태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일갈했듯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조작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습니다. 1심 무죄에도 항소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법 왜곡죄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 또한 단죄의 대상임을 민주당이 확실히 못 박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도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역시나 이진숙입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 폄훼하던 이진숙이 감히 광주 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전일빌딩에서 정치 강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파렴치한 행보입니다. 계엄군의 총성이 울려 퍼졌던 그 역사의 장소에서 이재명 주권 국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논하겠다는 것은 광주의 기억과 역사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로 대관은 취소되었지만 이진숙은 여전히 장소를 물색하며 행패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감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극우 인사의 오만한 도발입니다.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 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에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리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 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네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사법 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저기 그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는 거 아니 저기 그것만 전담하고 전담하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것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근데 수사관들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위에서 왔다 계속 갔다 하죠. 진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대개는요. 뭐 그러긴 한데 경찰도 굳이 따지면 교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정보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잘 안 하죠. 전문성을 보장해 주려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의 제한을 그 정도 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네. 그냥 이 정도 하고 요 수사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 건지 검찰은 통제는 하니까 뭐 영장 청구하면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놨다면서요. 그건 더 문제죠. 금감원은 금융위 네, 입니다. 금융위에서 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감원하고 관계가 조금 뭐 미묘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 감독기관 네, 맞습니다. 감독기관인가 상위기관인가 네, 지도 감독 상위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의 고유 사무에 관해서 형사처벌법 조항 위반이면 수사를 하죠. 지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인지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인지를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검찰에 보고해가지고 검찰이 인지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지금, 인지하면 예, 지금도 인지를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뭐 후에 인지를 못하게 돼 있다던데 승인을 받아라 그랬던가? 네, 이거 약간 다른 차원.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증선 위에 올려서 거기서 검찰로 보내면 그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 인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네 그런 절차 흐름이고요. 아예 그건 말고 그냥 인지를 해갖고 조사해서 바로 수사로 갈 수 있게 거치지 근데 않고 왜 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은 이제 민간인 조직이니까 15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민간한테 주는데 그럴 때 이제 공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요 인지수사권 자체로 하는 거 그거는 살짝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형벌 조항을 최대한 이제 없애는 작업을 곧 할 거잖아요. 그 부당한 형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가해야 될 주요한 조항들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예,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네.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그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어쨌든 뭐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특히 금감원이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반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막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그 선물위원장의 그 아니 법을 뭐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거를 적당히 덮어놨다가 그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나서 갖고서 직접적인 어쨌든 그 통제는 수는 없는 적절히 하겠죠. 예를 들면 뭐 그 강제 수사는 당연히 검사만 할 수 있고 승인해야 되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뭐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통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어디 계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네, 복지부 소관이죠.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이게 사무장 병원이니 이거 저 보험 사기치고 예를 들면 뭐 부당하게 뭐 범법 행위에 범죄에 해당되는 저기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교정을 하려니까 일단 인력도 없고 경찰에 맡기면 잘 대주지도 않고 바쁘다 그러고. 현재 수사 대상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대상이고요. 두 가지만. 예, 불법 개설에 대해서만 뭐 수사를 사기나 이런 건 안 하고. 예를 청구에 들면 대한 건 별도로 행정조사로. 치료도 안 해놓고 치료한 척하고 이런 거는 못 하고. 그거는 행정조사로 부당 청구에 대한 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그건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건 수사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 행위니까 그죠? 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이건 해주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종의 민간기구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 안 된다. 뭐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뭐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수사 역량이라든가 특히 증거 수집의 방법들 지금 아신 바와 같이 됐다고 교육 열심히 그런 시키면 것만 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교육 보완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러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네, 현재는 그 두 가지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두 가지의 한정. 저는 그 보험료를 서류 조작해가지고 가짜로 청구하고 이런 물론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죠? 네네. 그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으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하고 행정조사로 적정한 수사는 처분을 못 하잖아. 하고 있고요. 현재 강제로 조사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입장 정해진 거 외에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게 그 두 가지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 개설 기관들이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해서 국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또 부당 청구한 부분들도 보험 재정을 갉아먹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럼 건보공단에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러면 저번에 지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인터넷 진흥은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요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바쁜 업무가 뭔가요? 최근에 말씀. 네네, 시급한 현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가할 시간은 없고 바쁘시군요, 요즘에? 내부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신 수행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쯤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후 3시쯤에 올리신 거 맞습니까?
확인하셨다면 맞을 것입니다.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회피하듯이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지 시간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못한다는 8월 뜻입니다. 27일 수요일이면 평일 근무 시간 오후 3시쯤에 본인의 개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요즘에 한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빵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계년도 결산을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빵에 관하여라는 글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진숙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결산심사에서도 대전 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그 관련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말에 편을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팩트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한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묵고할 수 없다는 말도 하셨고요. 너무 많은 의혹과 말 바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팩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선전선동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를 비판했는데 저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퇴 하루 전날 2018년 1월 8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퇴서를 제출한 날이 1월 8일인데 그날 저녁에까지도 서울에서 법인카드를 써서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됩니다. 사퇴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간 뒤에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그날을 사퇴서를 제출한 날이라고 안 하고 꼭 사퇴 하루 전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1월 9일자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에 사퇴서를 냈잖아요. 저도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사표도 내봤습니다만 사표를 내게 되면 신분증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다 법인카드 제출하고 나갑니다. 사퇴서가 회사에서 언제 처리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표를 내면 그날 다 내고 가는 건데 그날조차도 서울에 올라가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빵에 관하여라는 글을 보면 수행비서는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수행비서와 함께 집 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법인카드도 맡겼다. 그러면 1월 8일에 오후에 사퇴서를 대전 MBC 제출하고 수행비서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수행 비서와 함께 집 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신 것이 맞습니까? 예. 이 그대로라면? 예, 그러면은 그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집 근처에서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그 다음에 카드와 과자류를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경영국장이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이거 맞죠? 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자라서 대전에서 보충해서 구입해서 전달하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1월 8일 오후에 서울로 수행비서가 타는 차를 몰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서울 대치동 집 근처에서 빵을 샀고 그 빵이 모자라니까 카드를 주고 수행비서한테 사서 경영국장에 전달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제가 PPT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십시오. 빵을 사신 날은 서울에서 산 날이 오후 2시 31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미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43만 9,6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같이 내려가셔서 5시 6분에 뚜레쥬르 대전 도안모건대점 대전에 있는 이진수 위원장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뚜레쥬르에서 53만 4,100원에 샀어요. 이미 빵 2개를 다 사고 그리고 나서 사표 제출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벌써 여기 글에 있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서 빵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줘서 그 다음 날쯤이나 해서 경영국장에 전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 있어서 진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5시 6분에 뚜레쥬르 대전에서 사고 8시 15분에 대치동 집 근처에 4월의 보리밥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8시 15분에 결제했다면 7시 30분쯤에는 최소한 도착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만에
대전에 있다 서울로 가셨고 그러는데 벌써 진술의 순서가 달라졌잖아요. 빵을 구입하는 순서가. 이런 데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 100만 원어치. 자, 그리고 지금 빵빵빵 한다라고 저희한테 비판을 하셨는데 저 사퇴한 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빵을 제가 대충 큰 것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폴레옹 과자점에 43만 9,600원, 뚜레쥬르 53만 4,100원. 로쏘 주식회사 이건 거짓말을 하셨던 거 맞죠? 기억하시죠?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했던 이유는 이런 거짓말이에요. 성심당에서 본인의 돈으로 본인의 카드로 샀다라고 주장했다가 제가 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잖아요. 이것도 법인카드로 산 거 아닙니까? 성심당 109만 7,900원, 파리크라상에서 111만 3,000원. 몇 가지 정도만 지금 4가지를 했는데도 318만 5천 원어치의 빵을 샀어요. 이거 말고도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 시간대 빵집에서 4천 원짜리 결제한 것도 있고 말이죠. 아침에도. 그래서 저희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 로쏘 관련해서는 참 이런 자리에서 성심당을 거명하는 게 참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만 저는 2024년 6월 24, 25, 26 사흘 동안 거의 사실상 꼼짝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됐습니다. 때문에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자, 이 부분을 됐습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직원들에게 자, 그리고 확인을 하라고 시켰고 직원들이 이렇게 그런데 얘기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 것입니다. 시간을 좀 멈춰주십시오. 됐어요. 다시 1분에서. 자, 빵과 그 지금 구입한 기본적인 팩트조차 그동안에 말했던 거하고 아까 틀려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대전에서 먼저 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고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순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글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다고 했다가 또 중간쯤에 가면은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는지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꾸 처음에는 과자류를 샀다가 빵을 샀다고 했다가 롤케이크라고 했다가 제가 또 지적하니까 롤케이크와 또 쿠키라고 했다. 그것도 기억 못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자, 됐어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순서는 왜 바뀐 겁니까? 빵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그날 사퇴한 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수행기사 전화를 받고 수행기사 설명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7년 전의 일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근무 시간에 올린 빵에 관하여라는 글의 마무리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단기간 속이는 것은 가능하고 많은 사람을 단기간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이 말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되돌려줍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도 다시 되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8월 27일은 제가 국회 예결위 출석해서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길래 제가 대기 장소에서 쓴 것입니다. 방금 기억났습니다. 8월 27일? 예. 8월 27일 수요일인데? 이날은 제가 국회 예결위에 아마 왔을 겁니다. 그 예결이 아니에요. 아니 쉬는 시간이 있길래 다른 대기 장소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 중 시간이죠. 네.